네, 24년 12월 2일, 월요일 날, 백만장자 메신저로, 부자들 독서 나온 논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0페이지에 최고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이라, 이게 두 쪽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작아서 뒤쪽 편에, 125페이지에, 이제 여기서부터 메신저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9단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최고가 메신저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자질, 뭐, 이렇게 보면, 저는 121페이지에 선택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숙달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네 가지가 답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6권, 자기가 관심을 가진 6권 이상의 책을 읽었는가? 그 다음에 10명 이상의 인터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자 메신저가 하고자 하는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게 우리 세 가지 메신저 할 때도 세 가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지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나눔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요 네 가지를 갖다가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질문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대답이 나올 것인가? 그거 한번 보게 되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주제 정하기죠. 근데 이 주제 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성공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찾는 건 엄청 어렵지만 내가 원한다고 했는 성공은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 이 주제를 찾는 것 자체도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할 수 있나 이 생각을 진짜 오늘 많이 했었거든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한 가지 주제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관심 많잖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거기서 출연해가지고 내가 진짜 깔때기처럼 확 출연해가지고 진짜 오롯이 이 한 가지에 몰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 131페이지 우리 적는 거 있잖아요. 나만의 특화된 주제를 찾는 법. 이거를 쭉 적어봤는데 6번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게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런 게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6번을 좀 적었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재밌어 하는 거는 이렇게 소통하고 뭔가를 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눔을 해줄 수 있는 거, 코칭을 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어봤고,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혼, 영혼이 업그레이드 되는 영성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부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주제인데,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거는 교육인 거예요. 네, 여태까지 했는 거는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제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미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숙제를 안녕하세요. 잘하는 김미선입니다. 네. 네, 저도 121쪽에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숙달했습니까? 음, 지난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적어도 6권 이상 읽었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적어도 10명 이상 인터뷰했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또 어제 그 김창옥 쇼가 유튜브에 계속 연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삶이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김창옥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솔루션을 이렇게 탁탁 줄 수가 있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전에 법륜스님 남편이 이제 이지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이 쉬면서 그 법륜스님 강의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법륜스님 강의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정말 다양한 사연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막 탁탁 주는데 정말 진짜 막 쇼킹이었고 막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김창옥 쇼를 보면서 자기 개발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솔루션을 줄까 이제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김창옥의 빙의가 돼가지고 그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솔루션을 주고 싶어. 김창옥 교수는 어떻게 솔루션을 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기대하면서 그 강연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만의 특화된 주제 찾는 법.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무엇인가? 저는 부자 되기, 건강하기, 행복하기에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서 즐겨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맛있는 거 먹기, 혼자 유튜브 드라마 보기, 혼자 운동하기, 혼자 등산하기 등등.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극히 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저희 교회에서 보내주는 새벽 예배 링크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뭐 하는 걸 좋아하네 싶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릴까? 이게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자 되는 법을 확실하게 나만의 색깔로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될까? 저는 이제 한때 김미경 강사가 하는 그 유튜브 강의를 좀 열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 그냥 다 놔버렸거든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근본에 어떤 타고난 힘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처음에는 김미경 강사의 강의 유튜브 막 올라왔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아서 막 듣다가 그냥 놔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세이노의 가르침 그 책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입으로만 회자되다가 이 책이 이제 단돈 6천 원에 나왔잖아요. 새 책인데 분량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그냥 놔버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왜 공부 안 해? 왜 열심히 안 살아?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그 말 자체가 나를 너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나랑 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그냥 그 책을 놔버렸거든요. 그 김미경 강사 강의를 내가 왜 이제 듣다가 중간에 놔버렸을까라고 이제 나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님이 자꾸 그렇게 올리잖아요. 나의 꿈은 놀고 먹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더 배우고 싶고, 어떻게 하면 부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더 배우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을 쓴 리처드 브랜슨, 브랜든 버처드, 죄송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브랜든 버처드도 자기 그 죽음의 순간에 가서 이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브랜든 버처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듯이 저도 자기 개발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희 이제 부모님이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부양의 짐을 자식들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이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자식한테 자식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 책임지는 부모가 아니라 기대는 부모가 되고 싶어. 이게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입문하게 됐고, 이제 뭐 찾아보게 됐고, 공부하게 됐고, 이것들을 계속 지속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경험이에요.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이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식이나 남을 도우면서 일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감정 코칭, 자기 개발, 부자 되기, 그다음에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이고 내가 선택할 최초의 주제이자 사업 확장에 중심을 두고 싶은 것은 일단은 먼저 부자 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곳간이 넉넉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고 권하는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주제를 선정을 한다면 부자 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미선 대표님 그 부자 되기라는 게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러니까 그 뭐지,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 과학적인 방법, 이게 딱 책을 읽어보면 먼저 대어라 그러거든요. 먼저 대라 하잖아요. 부자 아빠도 먼저 대라 그러잖아요.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 봐야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신뢰를 쌓지 못하는 거니까, 경험 가치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자 되기에 집중을 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계속 의문이 들긴 드는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선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백만장, 이거 앞에 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숙달했습니까? 아니요. 지난해에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적어도 6권 이상 읽었습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주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했느냐 물었을 때 다 노더라고요. 노. 음. 그래서 주제를 정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제를 찾는 법에서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무엇일까? 난 내가 이게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게 행복한 그러니까 은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불안한 은퇴. 그다음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뒀을 때 할 일 없어 빈둥빈둥 놀고 매일 방에 처박혀서 테레비나 보고 이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장을 얻는다는 생각고 하여튼 뭐 어떤 그런 은퇴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시작을 했고, 내가 45세 때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퇴직하면 뭘 하지? 내 퇴직하고 나 그냥 맨날 놀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행복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제 50이 되면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미경 선생을 그 강의도 막 보고 듣고 그다음 책도 이제 닥치는 대로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게 자기 개발이더라고요. 이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내 얘를 발전시키고 그쪽이 최고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아직 뭐 어떤 길은 못 찾지만 일단 저는 지금 자기 개발에 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살면서 즐겨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난 맛있게 먹는 거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거 그다음에 이 너저분 이렇게 앉아서 TV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카페에 뭐 2층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 읽어도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서 책도 읽는 것도 요즘은 좀 좋아해졌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 것 같은데 살면서 즐겨하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더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내가 즐겨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은 거 뭐였까? 나는 내가 늘 얘기해준 나를 알아가는 게 이제 항상 그게 숙제였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약간 직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저 사람 말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건 아직도 제가 늘 그 심리 이런 거에 잘 하고 배우고 싶은 거는 사람 심리 뭐 어쨌든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항상 배우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게, 나를 알아가는 게. 그다음에 뭐 부자 되는 길도 물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는 그건 차후의 일이고 나를 먼저 알고 그 사람의 심리, 타인을 알게 된다면 저는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영감, 나는 아직 내가 생각했던 게 자기 개발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만 알아차림이 된다는 걸 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나로 인해서 교훈을 주고 영감을 주고 이거는 내가 알아가고 나를 인해서 난 요번에 홍원지 그분이 내 책을 가지고 필사를 하고 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도 목표를 100개를 정했다고 말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이런 감동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내가 그런 거는 잘 못 찾아서 일단은 홍은지 그분을 통해서 한 개는 찾았고요. 그건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자신 또는 남을 도우면서 일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내가 늘 주장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그러니까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좀 더 침체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싶고 내가 선택한 최초의 주제이자 사업 확장의 중심을 두고 싶은 주제는 뭔가 하는데 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애를 이게 파생시킬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게 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건강을 주제로 한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건강을 주제로 한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 그 센터를 열겠다는 둥 아니면 하여튼 내 건강하고 관련된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되기가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진짜, 음, 어제 수업에, 전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수업을 듣는데요. 어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쉬운 길은 내가 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쉬운 거고, 내가 익숙한 길에 가는 거는 평온함에 매일 책을 안 읽는다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뭐 나만의 그 하기 싫은 루틴이 있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루틴에 계속 젖어드는 게 익숙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진행하는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또다시 그 내 편안함, 익숙함에 침대에서 좀 늦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도 익숙함에 스며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이 시간 참여한 게 기특하구나 하면서 저를 좀 토닥여주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어, 나를 이 책에서 대답을 못하는 건 내가 지금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주제를 계속 갖고 있다면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거에 관련해서 책이 보일 거란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말 수업 듣는 관련해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저희 멘토님이 다가와서 시험 준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 책에서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도움을 줬나 하는 질문에서 굳이 도움을 줄 필요 없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구나. 아까 연숙 대표님이 그 예를 얘기해 주셨어요. 연숙 대표님이 계속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블로그를 쓰는 거에 대해서 홍은지 대표님이 그거에 본을 받고 싶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뭔가의 틀이 없다고 보이긴 하지만 내가 꾸준히 하는 그 모습에 누군가는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감명을 받고 그다음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급해 할 필요는 없겠구나 하고 저만의 또 다시 토닥임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 분야에 자기가 열심히 한다라면 알아보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고, 굳이 막 얘기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게 될 거니까 한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역량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기 대표님의 의견에 존중해요. 진짜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미 대표님. 네, 어, 역시나 주제를 찾는 거는 어렵다. 아직 저한테 어떤 특화된 주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누구한테 영감을 주는 게 있었나?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흥미를 느끼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영성 공부하고 내면 공부이기 때문에 굳이 꼽는다면 그거. 그러면 삶에서 내가 즐겨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거는 조금 나이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책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 책을 정말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읽었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대 때는 책으로 통해서 경제 공부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경매나 주식집을 조금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고, 40대는 이제 제가 질병으로 아팠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내면 공부를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금 들고 파고 있었던 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내면 공부를 통해서 또 영성 공부가 접해지면서 이제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통합이 되는 시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책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언젠가는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나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치유해 왔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어려워도 내 책을 읽고 나도 이렇게 헤쳐나갔으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라는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미흡하지만 책을 한번 써봤었고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잘 읽었다라는 그런 뭐 문자도 받아봤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됐으니 그런 책이나
제가 하고 있는 영성 공부나 내면 공부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경제 공부나 이런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주제를 내가 나중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이거는 이게 영감이나 교훈이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이제 김세희 작가님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하고 났을 때 후기를 카페에다 쓰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후기를 엄청 에너지 높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막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밑에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하러 가면, 독서 모임을 하러 가면, 이제, 뭐, 인사를 하는 그런 타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했을 때, 그러시냐고. 그 글 읽고 만나보고 싶었다고. 너무 글이 좋아가지고, 자기 되게 많이 치유 많이 되고, 자기도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까?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영성 공부나 내면 공부 자체가 큰 틀로 보면 이제 치유예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 제가 나중에 가야 되는 길이 또 어쩌면 그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자체에서도 이미 많은 대표님들이 본인의 것들을 나눠주시면서 본인 또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은 다른 대표님이 말씀해 주면서 이게 자각이 되면서, 그렇구나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역동성이 저한테는 되게 배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미 대표님. 네. 항상 뭐, 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미 대표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이렇게 파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상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는 주제가, 저는 어렸을 때 일찌감치 정해졌었어요. 저는, 예, 엄마 아빠가 장사하는데 따라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장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늦게 끝나고 이제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그것도 그 리아카 끌고 장사하는 데가 밀고, 그 끝나고 이제 다 타고, 아버지가 밀면 리아카 타고 오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뭐 이렇게 나가면 따라 나가서 이제 엄마 채소 사면 그거 도와주는 거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엄마는 근데 못하겠어요. 왜냐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시무룩해졌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따라다니고 니아까 끌고 내가 타고 다니고 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그냥 공부시키지 말고 장사하는 거 가르쳤으면 나도 일찌감치 저 빌딩 몇 개를 샀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여기서 내가 이제 하다 보면 여기는 엄마 아빠 따라 나와서 13살부터 같이 이렇게 푸드 체력 하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 같이 다니니까 더 좋잖아. 애들 정서에도 좋고, 일찌감치 그걸 배워요. 그래서 나는 저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몰래 프로트랙 한다면 하지 마. 내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 말이 싫은 거지,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푸드트랙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가르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저는 이미 일찌감치 정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냐, 백만장자 마인드 시크릿 그거랑 같이 읽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제가 또 남을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저는 미선님처럼 혼자 하는 거는 같이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남의 일 도와줄 때 신나게 하거든요. 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그 간호사 얘기 나오잖아요. 아빠를 구하고 싶은 간호사.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맨날 장사하고 돌아와서 싸우니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여서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 집이 우리 집도 화목하지 않을까, 안 싸우지 않을까 싶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엄마 아빠 장사 이제 따라다니고 도와주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게 커서 지금도 나는 장사 안 되고 그런 가게 오면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되게 저 집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돼, 저 이제 돈 벌고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어?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비즈니스하고 침 놓는 거, 이게 아파서 이렇게 침 놓는 거 해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경을 좀 내 나름대로 좀 다르게 좀 해석하고 싶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장로의 교회 다니면서 제가 17살 때 들었던 30년 전에 들었던 교리를 아직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징하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받는 대로 그냥 다시 또 30년 지는데 아직도 또 하나.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생각하고 좀 성경을 좀 강연을 내가 다시 하고 싶고, 아직도 돈과 신과 돈은 원수라고, 어제 막 그런 얘기해서 내가 귀를 막, 자, 이렇게 해서 귀를 막고 차를 자자, 이렇게. 그래서 저 돈과 신의 연수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백만장자가 아니잖아. 부자가 돼야 사람들이 길을 그지. 지금 얘기했던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나마 그 엄마들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입을 다물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만장자가 되면, 부자가 되면 저도 돈과 신은 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셉 머피 책을 제가 안 읽어봤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천만다행인데 이 사람이 교회 그런 목사인데 또 이게 비즈니스 성공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좀 내가 마스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해주고 싶은 거, 그게 나는 확실하게 마케팅이고, 그다음에 씨부리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내가 좀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안 싸우고 잘 살았으면 해서 남을 좀 다 도와줬으면 뭐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좀 대장암 걸려서 있는 그 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니 때문에 내가 100일 학원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올렸는데 30살 지난주부터 처음에는 아무 답변이 없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고마워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또 이따가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힘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33일 만에 나 또한 감사합니다. 따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따라하기 시작해들어서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니한테 처음에 이렇게 볼 때 그냥 그 언니는 뭐 마인드파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직장만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100번은 내가 할 테니까 언니는 듣기만 하고 혹시나 마음이 동하면 한 번씩만 따라해.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다. 이 언니가 이제 완치가 되고 내가 진짜 교주가 될 수 있구나 싶은 생각에 막 들뜨고 이제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니를 꼭 완치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100일에서 완치가 안 되면 완치 될 때까지 한 200일 해보려고요. 살아줘서 감사하고 제 생각은 이미 정해서 잘 됐고 제 터닝 포인트도 제가 한번 망하고 사기도 하고 요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케팅 공부하고 이 마인드 파워 찾아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 그냥 후드 취업 잘 되니까 그게 살았을 것 같아. 또 하나 더 사서 확장하든가 뭐. 근데 그게 저 터닝 포인트 잘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 책을 요번 주제 읽으면서 한은정님이 생각났어요. 딱 그래서 야 리더십 한은정님은 딱 리더십이다. 이게 딱 생각나서 적었어요. 왜 적었는지 몰라. 그래서 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딱 뭔가가 있는 상희 대표님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 나눠주시는 것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우리는. 아니, 여러분들 다 동조하신 거죠.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면 진짜 교주 될 것 같아요. 교주하세요. 교주하시면 되지. 뭔가가 있겠어요. 저도 성경책 읽으면서 저는 제가 찾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성경책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상희 대표님 그 부분에 나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저는 상희 대표님 찾아갈게요. 진짜 저는 성경 자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네, 맞아요. 진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상희 대표님. 그 다음에 혜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줌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터치 한 번으로 음소거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아직까지 이름을 못 바꾸겠어요. 네. 그, 점 3개 누르면 된다는데, 점 3개가 저한테는 안 보이네요.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주제가 저는요, 주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잘 써내려 갔거든요. 네. 뭐, 내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 저는 바른 체형과 골격계, 이런 부분들에 저는 주제를 항상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운동으로 통해서 통증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들을 잘 만져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숙제 같고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주제는 정말 잘 찾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주제들은 그, 음, 운동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운동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알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6번째, 최초의 주제이자 사업 확장에 중심을 두고 싶은 주제, 이렇게 6번째 질문에 운동센터, 강사 교육센터,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나중에 저의 최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구육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수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오후에 그룹 PT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면 개인 PT는 해드리고 있고요. 시구나. 대단하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 저는 운동 같은 게 저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꼭 음, 센터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좀 벌써 회장 대표님도 주제가 딱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목표점이 있으면 반드시 돼요. 근데 목표점이 없는 사람들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찾아가는 게 깔때기처럼 계속 찾아가는 부분이라서 근데 먼저 정하신 상희 대표님이랑 혜정 대표님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말숙 대표님 벌써 가셨나? 말숙 대표님, 혹시 가능하세요? 출근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출근 준비하시는가 보다. 자, 그러면 경희 대표님, 인순 대표님, 죄송해요, 인순 대표님. 아직도 근데 흐릿해요. 어,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그래요? 네.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네, 등이 뒤에 있어가지고. 맞아. 네, 인순 대표님. 여러 대표님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어, 다들 본인이 원하는 길을 지금 많이 잘 찾아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방에 온 것도 다 자기만의 색깔, 그다음에 자기만의 그 공부하고 싶은 부분, 이게 다 지금 마인드로 왔잖아요. 그래서 다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결국은 사람이 내면이잖아요. 그래서 몸과 이런 마음의 균형, 이런 삶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우리 같이 함께 하자 하는 그런 모토로 저도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번 내가 항상 공부하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그렇죠. 좀 건강 분야고 그 건강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이라는 그런 모토가 항상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신앙은 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원래 신학을 한 건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와, 학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거를 가르쳐 주면 참 좋겠다. 갖고 어린이 성경고사가 돼야겠다. 왜 그러냐면 어린이는 스펀지잖아요. 하는 쪽쪽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인보다도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게 더 열정이 강했어요.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겪어보니까 그런 그냥 신앙적인 면이 너무 없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제가 또 신학을 했었고, 항상 그거를 모토로 가져요. 그래서, 음, 균형. 항상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항상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즐겨하는 일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즐겨하는 거는 어,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해남에 가 있고, 어느 날은 뭐 광주에 가 있고, 어느 날은 나주에 가 있고, 이게 여행이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다니는 일이 여행을 돼버려가지고, 제가 여행을 이렇게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누군가를 건강하게 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되고 회복되는데 조금 내가 도움이 되었다. 그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남의 78세 여사님께서 이제 저를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건강을 회복을 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78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고 제가 막 전화해서 해요. 그럴 때 제가 희열을 느껴서 즐겨하는 일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쵸?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건강에 유튜브도 보면 늘 건강 쪽으로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마인드 쪽, 조성희 대표님 유튜브 꾸준히 보면서 이런 것 쪽에 제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 내가 이걸 항상 더 뭔가 배우고 싶고, 또 더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어, 그런 말을 간혹 들어요. 그런 말을 상대에게, 나 이렇게 정말 좋았다.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제가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을 그냥 이상하게 가는 카페에서도 만나고 음식점에서도 만나가지고 또 다시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면에서 전문가 쪽으로 가고 있으면, 아, 주변에서 이게 끌어당겨지나 보다.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분을, 의사 부부를 또 한 6년 만에 만나게 되고, 그 집까지 가게 되고, 막 저를 태우고, 자기 집까지 데려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그런 집까지 데려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뭔가 나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좋게 생각을 하나 보다. 저 이런 적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5번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식 또는 남을 도와주면서 일하고 싶은 주제. 항상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나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나처럼 이렇게 같이 건강하면서 우리, 살아가자? 이런 거 늘 이게 지금 6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가지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은 마음을 좀 더 만져주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건강하며 이제 마음까지
그 마음에서 문제가 오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도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게 회복되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음 쪽에 만져주고 싶은 그런 저기 주제가 더 있어서 더 마음 쪽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내가 선택할 최초의 주제이자 사업학장 중심에 두고 싶은 주제. 어, 이것도 어떻게 되면 다 같은 연관된 건데, 어, 그냥 이 보이는 세상을 함께 우리 친구처럼 살자. 어차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감사하며,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나한테 지금 있는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는 날까지, 하나님 곁에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이는 이 세상을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가자. 저는 이런 주제가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지? 이순 대표님은 이게 딱 확고하시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이 딱 보이고, 인순 대표님도,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 했는 게 이제 여행으로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인순 대표님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시는 거 최근에 알았거든요. 저 최근에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인순 대표님 여행 가시는 거,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도 계속 하시지만, 해가지고 어떤 전자책이나 이렇게 좀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간, 그래서, 음, 저기 블로그에다는 안 했어도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면서 노트를 썼거든요. 음, 노트를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따듬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하면 되지 뭐. 내년에 해요, 같이. 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어디 발리나 이런 데 한 달 살기. 이렇게 한 달 살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외국에 나가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어. 사진도 이렇게 하면 정말 도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해봐요, 내년에. 같이 하면 되지. 지도를 받으면 잘할 것 같아요. 같이 해봐요. 그럼 한 달 좋습니다. 살기 해. 외국 한 달 살기 하러 가야. 어디요?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데. 음, 그거, 말레이시아나. 음, 우리 음, 같이 가요. 제가 어제 우리 신랑한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직장 다니는 걸 이제 카페를 다녔는데 이제 그만둬요. 이번 12월 8일에. 그래서 여보, 우리 진짜 찬스가 왔다. 우리 여행 갈 찬스가 왔다. 호주 갈까? 다낭 갈까?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살기 진짜 하고 싶다. 네, 자, 사진을 찍고, 경희 대표님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요. 자, 사진 찍어요, 우리. 자, 경희 대표님하고 희선 대표님.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영숙 대표님도,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이쁘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자, 내일도 그 챕터 읽으시고, 그 뭐지? 1, 2, 3, 4 있는 거 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